북극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신비로운 곳이죠. 동시에 각종 과학기지와 쇠빙선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 탐구인에서는 북극을 두 번째로 체험하고 돌아온 YTN 사이언스 유창림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월에는 북극의 봄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번엔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네, 지난번 취재는 이제 북극의 하얀 눈이 쌓인 모습을 좀 보여드렸다면요. 네. 이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북극의 여름 모습을 취재하였습니다. 네. 두 달간의 취재 기간으로 그린란드, 노르웨이, 미국의 알래스카 등 총 3나라를 다녀왔는데요. 네, 이누이트들의 여름 생활 모습과 툰드라 지역의 환경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취재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다산과학기지와 우리나라의 쇠빙선 아라오노를 취재하였습니다. 네, 북극에도 여름이 있다니 참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일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번에 아라온호를 타고 직접 취재를 다녀오셨잖아요. 단순한 배가 아닐 텐데 어떤 배였나요? 네, 확실히 이번 일정 중 좀 특별했던 취재가 아라오노 일정이었습니다. 아라오노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제작한 쇠빙선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극지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배입니다. 극지연구소의 연구원들도 아라오노 전후로 극지연구의 성과가 크게 나뉠 만큼 우리나라 극지연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7,000톤급의 쇠빙선으로 규모 면에서는 외국의 쇠빙선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양 연구, 음파 탐지, 지구 물리 탐지, 관측 모니터링 장비 등 60여 종의 첨단 연구 장비를 탑재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쇠빙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쇠빙선을 타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요. 그 얼음을 뚫고 지나가는 게 뭔가 색다를 것 같아요. 네, 뚫고 지나간다는 표현이 네.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쇠빙선 자체가 얼음을 깨고 가는 게 아니라 눌러서 이제 부시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깨는 게 아니라 부시면서 가는 거군요. 네, 이제 무게를 이용해서 쇠빙선이 이제 부시면서 가는 겁니다. 네. 7,000톤급의 배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규모의 배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타봤던 배들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배를 타고 오셨는데 이 아라오노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지 늘 궁금했었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이던가요? 아라오노를 이제 극지 연구하시는 극지연구소 분들이 아라오노를 탑승하게 됐는데요. 네. 아라오노는 이제 8, 9월에 북극 항차가 진행되고 11월에서 2월까지는 남극 항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얼음이 얇아지는 여름 시기에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네. 북극 항차는 총 2번의 항차로 나눠집니다. 1항차의 경우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2항차의 경우는 지질자원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한 항차는 북극 1항차였는데요. 네. 한 달간의 일정으로 해양 화학, 생물, 물리, 대기 등의 각 분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좀 담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북극행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탑승부터 이동까지 일정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실 탑승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 네. 알래스카 놈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탑승을 하게 됐는데요. 네. 놈에는 항구가 없어서 아라오노를 접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내리나요?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한 50명 정도의 연구원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배를 탑승을 타는데 헬리콥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매우 놀라운 네. 경험이었는데 이렇게 연구원들과 이제 장비들이 모두 탑승하게 되면 연구 지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총 19일의 일정으로 35개의 연구 지역에서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아라오노가 연구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 적게는 3시간에서 4시간, 많게는 10시간 이상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19일의 일정도 솔직히 빠듯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배 안에서도 연구를 하는 것이군요. 네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아라운호는 배이기 때문에 좀 이 안에서 연구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던가요? 배 안에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진행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 시설이 매우 잘 돼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 부분인데요. 각 분야의 연구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장비의 배치나 진행 순서들이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는 우리나라 극지연구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8년간 쇠빙선을 통해 극지연구를 좀 진행한 덕택에 우리나라도 이제 북극권 나라의 기술력만큼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시설이 잘 돼 있더라도 여러 분야의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세한 연구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긴 한데요. 실제 제가 본 북극 항차 중 이루어지는 작업은 북극해의 물과 해빙을 채취해서 네. 그 시료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좀 정밀 연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극에서는 시료를 채취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럼 아라운호를 취재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일정 자체가 계속 네.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일정 자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빠듯하게 돌아갔다고 하셨죠. 네네. 그 중에서도 연구원들의 열정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제한된 시간에 많은 연구 지역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잠을 포기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실제 연구원들의 인터뷰를 좀 진행하던 중에 이 힘들고 어려운 연구를 왜 계속 하시는지에 대한 걸 좀 물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이 극지의 환경 변화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의 변화를 좀 대비할 수 있다는 대답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우리 손으로 막기는 힘들지만 이에 대비하고 또 그 변화를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네. 환경 변화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극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변화도 연구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연구원분들이 극지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도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오로지 미래의 터전이 될 우리 환경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극지에서 그렇게 힘든 연구를 하고 계신 그분들께 새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또 그러고 보니까요, 지난번 촬영 때는 북극곰을 못 보고 와서 그렇게 네. 아쉬우셨다고 들었는데 북극곰. 이번에는 만나셨나요? 네, 이번에는 알아온 취재 중에 네. 네. 이제 복귀 일정에서 잠깐 북극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북극곰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미곰과 새끼곰 2마리를 만나게 됐는데요. 새끼곰도 보셨어요? 네, 음. 이 연구원분들도 보기 힘든 장면이라고 자기 네. 8년 동안 탔던 분들도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는 거는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운이 되게 좋았다고 네. 말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좀 스쳐 지나가듯 잠깐 만난 곰으로 또 북극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오늘 11월 북극곰만 촬영을 하러 캐나다 처칠이라는 이제 허드슨만 지역을 11월에. 찾아가서 아, 또 가시는 거예요? 북극곰과 오로라를 좀 촬영할 아, 계획입니다. 오로라까지. 네. 네, 북극곰과 오로라와 함께하는 생생한 북극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유창림 PD였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